저도 17년도에 알았고요. 저는 이제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모아봐야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집 사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도박을 건 거죠. 열심히 해서 2018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개념을 언제 알게 됐고 어떤 계기로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도 17년도에 알았고요. 저는 이제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연봉을 꽤 그래도 높게 받았었습니다. 4천만 원 그때 당시에. 그래 초봉 기준. 네, 기준으로. 저연차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실수령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월에. 네. 그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모아봐야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모으면 1,200만 원. 그렇죠. 그럼 저는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집 사고?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가지고 도박을 건 거죠. 이 2천만 원 없어도 내 인생 똑같아. 있으나 없으나. 있으나 없으나 집 못 사. 있으나 없으나 결혼 못 해. 똑같아. 하지만 잘 되면 가능해.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변동성이 커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P2P 투자나 뭐 주식도 하려고 했었는데, 주식의 변동성으로는 제가 원하는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어렵더라고요. 단시간 내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 자산을 찾아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처음에는 저도 많이 잃었어요. 그래요? 네, 한 2천만 원 중에 1,500만 원 정도까지 잃다가 나머지 한 5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해서 2018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와, 거의 결심하고 1년도 안 되는 기간이었네요? 네. 그럼 그만큼 수익을 얻었거나 아니면 확신이 생겨서. 네, 수익을 일단 얻기도 했죠.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왜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매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면, 아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매력을 느꼈나가 궁금했던. 근데 저는 그렇게 돈 번 거 이후에 더 괜찮았어요. 솔직히 더 매력을 느꼈어요. 왜냐면 달러, 그러니까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는가?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이자 할부는 적극 권장해요. 그러니까 할부가 무조건 나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드 쓸 때 왜냐면 3개월, 6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것들. 할부 때문에 안 사도 되는 걸 사니까 문제인 건데, 그렇죠. 사야만 되는 거를 할부로 사는 건 전 무조건. 그렇죠. 왜냐면 지금의 예를 들어 300만 원짜리 3개월 무이자 할부 샀어요. 그러면 지금 100만 원과 2달 뒤에 100만 원은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그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1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똑같은 1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체감을 못하죠. 네네네. 숫자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줄 알지만 실제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출도 적극 권장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1억 대출해가지고 10년 뒤에 1억 갚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5천만 원만 갚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자가 있으니 이자를 생각하면 그게 맞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대출 무조건 해라 이런 게 아닌데 대출 안 그래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네,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러면 나는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겠구나. 그럼 자산으로 갖고 있을 만한 게 또 뭐가 있을까? 네, 그리고 회사는 언젠간 망해. 망할 수도 있어. 그렇죠. 네, 망할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사실 쉽게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코스피의 상위 탑 10이랑 20년 전에 코스피 탑 10이랑 비교해보면 망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겠죠. 그럼 그 중에 내가 그걸 골라낼 수 있을까? 안 그러면 그럴 거면 코스피를 사야 되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미국도 시총 10위가 다 다르죠.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이랑. 근데 2017년 18년 그때는 미국 주식을 하기 좀 쉽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자산을 뭐로 갖고 있어?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은 돈을 계속 풀 거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지. 그러면 대표님도 하락했을 때는 좀 힘드셨겠네요. 그 구간에는. 네. 꽤나 짧지 않았던 기간 동안. 네. 근데 네. 근데 전 어설프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단 오래 갖고 있는. 그냥 차라리 그게 전 오히려 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개미들 입장에서는. 개미들 입장에서.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삼전 이런 수익 크게 보신 분들. 뭐 20만 원대에 사신 분이 30만 원에 팔았을까요? 아니면은 30만 원에 사신 분이 35만 원에 팔았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장 궁금한 건 5만 원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속 갖고 있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는 네. 오히려 그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 아유 어쨌든 3전인데. 오를 건데. 네, 뭐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이럴 때부터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이 네. 그냥 계속 갖고 올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도 안 팔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오히려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튼 요거는 그 아나운서님 궁금한 거 말고 예. 너무 저희 개인적인 궁금함이 그 마이클 세일러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해서 그 마이클 세일러가 이제 뭐냐면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회사가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만 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거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요 1분기에 네.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 아. 예방접종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얘기를 했었구나.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저도 안 믿었어요. 네, 저도 뭔 개소리야. 네. 너 그냥 말로만 예방접종인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왜냐면 1분기에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아, 얼마나 사드렸어요? 그 지금까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사들인 게 거의 89,000개? 그럼 이번에 32개 판 거는 거의 뭐 유의미하다고 보기도 애매하네요. 상징성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한번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래서 요렇게 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싶겠죠. 네. 근데 그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지갑으로 추정되던 스트래티지 거라고 추정되던 직업에서 코인베이스로 한 400개 정도 비트코인 옮겨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코인베이스로 옮겨서? 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5월 말에 팔았다고 5월 말에 5월 26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32개를 팔았다고 그 SEC한테 제출한 거예요. 네, 증권거래.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폭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그게 이슈가 된 거구나. 네. 근데 이제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그럼 처음 판 건가요? 처음 판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아니에요? 팔았었는데 예. 그때는 그 팔자마자 바로 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일러가 나와서 얘기했었어요. 이거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잠깐 팔았던 거다.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팔았던 거다. 그리고 바로 샀다. 이러면서 나와놨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막 딱히 없고. 뭐지?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의도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의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STRC라는 우선주를 발행했었어요. 스트래티지가. 근데 $100로 유지되는. 네. 근데 이제 그 배당을 연 11.5%를 줘요. 그래서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엄청 사요. 그러면 엄청 사니까 그만큼 발행을 해서 판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었어요. 근데 그게 상품이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계속 몰리니까 배당으로 줘야 될 게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근데 배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대출을 내서 줄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STRC나 안 그러면 스트래티지 요 주식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겠고, 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대출 받아서 주는 건 못해요. 왜냐면 정크 등급을 받았거든요. 정크 등급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너네 비트코인 사기만 하잖아. 근데 그러면 너네가 운용사라 볼 수 있어? 운용사라면 적어도 샀다 팔았다 해야지. 팔지도 않는 자산을 들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정크 등급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아. 근데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는 요거 방법이 있고, 네. 비트코인을 팔아서 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비트코인 안 판다고 했으니까 이건 못 써. 1, 3번 방법은 못 써. 그러니까 2번밖에 안 남은 2번밖에 못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야 이거 돼? 신뢰 측면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차하면 비트코인을 팔아서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이렇게 되면은 84만 개의 비트코인이 담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STRC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그걸로 난 더 많이 비트코인을 살 거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을 하나 파는 거는 20개를 사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20배를 산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조금 팔아서 신뢰도를 얻고 그걸 하겠다 라는 게 첫 번째 있었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래티지를 쇼친 사람들이 많아요.
공매도. 예.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럼 비트코인을 어디까지 내려야지, 혹은 스트레티지 주식을 어디까지 내려야지 얘네가 파산하는지를 계산하기 쉬워요. 왜냐면 매수만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매도를 조금이라도 하는 순간 계산이 어려워요. 도대체 얼마까지 떨어뜨려야 돼? 그럼 비트코인을 얼마나 팔 것 같아?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면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조금 팔았다, 팔 수도 있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아까 전에 팔지 않아서 정크 등급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팔 수도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운용사 맞아. 우리 등급 올려줘. 네. 이렇게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코인 시장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해한다면 이렇게 빠질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기를 잘못한 거죠. 쭉쭉 올라갈 때 조금 팔았다?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상관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자산이 되게 소외되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은 쭉쭉 오르는데 코인은 못 오르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파니까 이게 어쨌든 크게 반응한. 트리거가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2개밖에 안 팔았다는 거는 저는 어쨌든 마이클 세일러가 의도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런 의도야. 물론 직접 나와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 팔면 20개를 사기 위함이야, 이런 건 얘기했어요. 예방접종 차원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스트레티지였거든요. 한 회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팔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엄청나게 쇼크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마이클 세일러 입장에서는 살짝 파는 거 보여주고, 나중에 진짜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도 큰 시장에 큰 충격을 받지 않게끔,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타이밍상 좀 안 좋았던 거죠. 물론 STRC를 요 하락장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선주를, 그래서 STRC에 대한 수출료를 얻으려면 지금 어쨌든 살짝 팔 수밖에 없던 것도 이해는 하는데, 오히려 상승했을 때 살짝 팔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실. 근데 어쨌든 요런 타이밍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32개 팔고 그 다음에 2026년 누적으로는 8만 9천 개를 샀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진짜 이렇게 해서 1 비트코인 팔 때 2,800개를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STRC가 신뢰도를 얻으면 결국엔 수요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STRC가 지금 신뢰도를 못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STRC가 지금 이제 $100로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100에서 떨어져서 한 $95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전에도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도 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을 때, 예요. 그래서 세일러의 의도와는 다르게, 왜냐면 세일러가 이때는 9%였는데 계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9%로 하니까 떨어진 다음에 회복을 못 하더라. 그래서 이제 11.5%로 올렸던 건데, 배당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좀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아마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세일러 입장에서는 32개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STRC의 신뢰도를 높인 걸 생각했지만 이건 어쨌든 실패했다. 실패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혹은 스트래티지의 신뢰도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죠. 이건 실패했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뭐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의도는 알았지만 타이밍상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궁금한데 이거 보니까 $100 선에서 정체되는 구간은 뭐 어떻게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100가 넘으면요, 요 스트래티지에서 STRC를 발행해서 팔아요.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100 유지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100 유지. 그러니까 이제 현금 대신 이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대신 현금 갖고 있을 바엔 이거 갖고 있겠어. 이러면서 미국에서 요 상품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정상인가요? 네, 맞죠. 근데 어쨌든 이제 곧 배당 주기 다가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월마다 배당을 줘요. 매월. 그래서 이제 얘는 어쨌든 그 비트코인이 안 망하고 스트레티지가 안 망해. 그러면 $95인데 어쨌든 이게 $100 갈 가능성이 높고, $100 가면은 또 연 11.5%의 이자를 받고, 그러면 매력적인죠. 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게 좀 타이밍상 애매해졌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급이 늘었냐? 스트래티지가 32개 팔았다고 해서 얘가 1000개, 10,000개, 10만 개, 84만 개를 팔 거냐? 네. 팔 거라면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팔았던 이유는 뭐냐? 비트코인을 더 사기 위해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는 어떻게 되는 게 맞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판단은 여러분이 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솔직히 말하면 스트래티지가 막 일주일에 막 한 뭐 10,000개, 20,000개 이렇게씩 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마이클 셀러가 이제 X에다가 다시 일할 시간이다. 네, 일하고 이제 그 트윗을 올리면서 비트코인을 또 산다는 약간 암시를 좀 줬단 말이에요. 언제였나요, 그게? 그게 요번 주 초? 팔고 나서인 거예요? 네네네. 32개 팔고 나서. 네, 네.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 됐다. 오. 네. 그래서 암시를 줬네요. 스트래티지가 사실 뭐 또 한 뭐 몇천 개 단위로 또 샀다. 네. 안 그러면 전 요것도 재밌을 것 같아. 32개 팔았으니까 네. 32개 곱하기 20. 그러니까 640개를 산 거죠. 음. 그러니까 팔면 무조건 20배는 산다. 그 법칙대로 네, 한다면 라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세일러가 파는 게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뒤에 또 사겠구나. 네. 1000개 팔았어? 와, 씨. 2만 개 살려나 보다. 약간 이렇게 뭐 그런 그냥 뭐 이렇게 그건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금 이 가격이 맞나? 앞으로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가격이 맞나? 물론 그 스트래티지가 하나도 안 판다고 했는데 약간 팔았던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긴 합니다만, 네. 전 중장기로 바라보면 과연 이 가격이 이게 맞나? 그리고 여기 요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과연 맞나? 32개인데 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고작 32개네요. 그리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대표님과 저와 이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 상식에 미치지 못해서 질문 수준이 좀 낮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럼 스트래티지가 이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하면 정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84만 개면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또 많지는 않네요. 네. 4%가 좀 안 돼요. 네네네. 예, 그리고 그 현물 ETF에 들어가 있는 게 100만 개가 넘어요. 예,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한 2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다 합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맞네요. 네, 맞는데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그거예요. 스트래티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거 미국 거야. 미국 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가요? 근데 실제로 전쟁 났을 때 금을 압수하잖아요. 그죠. 그쵸? 금 같은 어떤. 네. 그러면 내가 금을 한돈 갖고 있는 게 그게 진짜 제가 한돈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건가요? 물론 우리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제 집에 있는 금을 뺏어가진 않겠지만.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걸 굉장히 경시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본도 통장에 있는 돈은 아시죠?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현금을 좋아하는지. 그러게 현금 많이 쓰고 통장에 있는 돈 안 쓰고 순간적으로 다 압수해 버렸었잖아요. 일본 국가에서 은행에 있는 돈 다 휴지 쪼가리로 만들어. 그게 괜히 생긴 문화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무조건 현금을 갖고 있으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얼마나 믿으세요? 지금 시국에 적절하지 않은 말인가요?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끝났고 정부를 얼마나 믿느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걔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우리 거야. 금도 그 현물 ETF로 움직이는 금 다 우리 거야. 자본주의의 1등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그런 마인드라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네요. 한편으로는.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스트래티지가 아니고 정확히 미국이겠죠. 네, 전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은 현물 ETF도 또 만들어지고 또 뭐 클리어티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뭐 신뢰를 얻게끔 하는 어떤 노력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련 국가들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면 비트코인이 뭐 단순한 어떤 투기성 자산을 뛰어넘는 스테이블 코인과 또 연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될 것 같긴 코인을 한데 뛰어넘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 연계돼서 네. 그 이상의 가치로 좀 여겨질 수 있는, 지금은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라고 여겨져서 아마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단은 뭐 아직 남아있는 중간 선거 말씀하신 대로 M2 유동성을 계속 늘린다면 비트코인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앞으로 근 한 몇 년 뒤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세요? 5년 10년? 너무 좋다고 좀 보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실 좀 정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올해 네. 제가 생각하는 도 진짜 20만 달러 이상 간다면 네. 그러면 한 5년 내에 한 6, 70만 달러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와, 10배네요 지금의. 그쵸. 그러니까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찍느냐에 따라서. 올해 어느 정도 네. 찍느냐에 따라서. 네, 올해 진짜 20만 달러를 찍는다면, 네, 그러면 네, 저는 한 6, 70만 달러, 뭐 많이 가면 100만 달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 네.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 어떻냐고요? 아, 댓글 보고 계시는구나. 예. 그 이더리움도 지금 가격이 말이 안 돼요. 너무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로 주입된 것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 비트마인이라는 트레저리 기업이 있는데 이더리움 사모는 기업, 거기서도 이제 전체 물량의 4% 이상을 지금 이미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스테이킹 되고 있는 물량 같은 걸 좀 따져봐도 네. 지금 이 가격이 말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계산해 보는 거 뭐냐면, 많이 빠졌네요, 진짜 이더리움도. 자, 이때가 이더리움 가격의 고점이잖아요. 지난번 2021년 11월이에요. 네. 자, 2021년 11월 때에 글로벌 M2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2021년도에 11월에 얘 좀 느리네. 네, 요 글로벌 있는 요게 빨간색 엄청 글로벌. 풀었을 때죠, 이때가. 네. 2021년 11월이 요쯤인데. 네. 자, 잠시만요. 이렇게 요때인데 로고 차트로 보지 말고 이렇게 11월 요때인데, 이때랑 비교해서 지금 글로벌 M2가 얼마나 풀렸는지를 보면은 50%가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치를 고정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혹은 뭐 그냥 법정 통화 기준으로 보면은 이더리움은 사실 적어도 50%는 올랐어야 돼요. 아, 못 올랐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러고 심지어 공급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 스테이킹은 어쨌든 이렇게 예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빼려면 한꺼번에 빼려면 한 몇 주 걸려요. 아, 바로 못 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장투 생각하는 사람들이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뺄 생각 안 하고 그냥. 네네네. 그러니까 빨리 팔 사람들 거기 안 넣겠죠. 네. 네. 그게 요때 당시에는 스테이킹 비율이 0이었어요. 0. 요 중간에 오면서 그게 바뀐 거예요. 네.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러니까 0에서 스테이킹 비율이 지금 30%가 넘어요. 그러면 공급량 자체가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리고 트레저리 기업이 한 4%또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진짜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도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채굴도 많이 안 돼요. 그만큼 소각돼요. 그러면 공급량은 3분의 1이 줄었고, 그 다음에 유동성은 50%가 늘어났는데, 네. 이 가격인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 최근에도 많이 빠졌고요.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개 중에 하나죠. 저희가 모르는 네. 이더리움에 문제가 있던가, 네. 우리는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는 모르는. 네, 이더리움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키 맞추기 하던가. 아, 그럼 말씀하신 이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어떤 게 좀 지금 뭐 사면은 좀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코인들 좀 있으세요? 혹시? 근데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해도 그걸 버틸 수 있느냐죠. 코인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수도 건데. 있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알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생각보다 어렵고. 알트코인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확실할 이건 무조건 살아남아. 네. 그리고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갈 거야. 라고 믿음을 갖기는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저는 차라리 비트코인 위주로. 비트코인도 지금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네. 그 비트코인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알트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진입하신다면 비트코인 위주로. 예. 네. 그 비트코인 못 맺겠다. 그럼 미장으로. 그럼 네. 미장으로. 네. 네. 미장 반 비트코인 반은 좀 하이 리스크 굉장히 하이 리스키하지만 그러면은 좀 안정적으로 내가 미장하고 있어. 근데 비트코인에 섞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이 좀 괜찮다고? 저는 뭐 한 95대 5나. 95대 5도 괜찮다. 네. 그렇죠. 뭐 9대 1도 괜찮고. 네, 9대 1도 괜찮고. 아니 뭐 7대 3 요즘 7대 3도 괜찮고. 7대 3도 굉장히 리스크 있는 거다. 근데 하이 리턴을 원한다면 그쵸. 충분히. 네. 5대 5만 해도 괜찮다 저는. 5대 5면 정말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물론 네. 정체 기간이나 뭐 조정 구간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오른다. 네네네. 오를 수밖에 없다. 올해 안 올라가면 한 3, 4년 있으면 또 올라가요. 네. 예. 근데 저도 그게 싫어서 그런 것일 뿐. 예. 그래서 저도 힘들고 아마 다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죠. 그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대표님 입장에서도 네, 힘드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근데 한번 저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업계 쪽 얘기를 좀 하면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락장이라면 네.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 당연히 지금 없지만 예. 뭐 알트코인 나오는 애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런 게 없고 거래소들도 다 그냥 쥐죽은 듯이 지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예. 업계 입장에서 보면 뭐 기회로 보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돌 상승을 대비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유저수 많이 확보해 내야 자금도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유저들 많이 확보하고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고 프로젝트들을 또 계속 이제 그 상장도 잘 안 시켜요. 네. 안 그러면 이제 TG라고 해서 코인 런칭인데 이런 것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IPO 같은 거. 네네네. 그리고 그런 거 지금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놔야 돼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는 거라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그냥 뭐 돈이 풀릴 게 뻔한데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면 저는 굳이 비트코인을 왜 투자해야 되냐는 입장이긴 해요. 네. 그냥 빨랑 버려야 되는 자산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렇다면 돈이 확실하게 풀린데도 불구하고 네. 안 올라간다. 그렇죠. 그럼 왜 굳이 갖고 있어야 되죠? 저는 어쨌든 달러 현금과 차락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버리시면 저희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그 돈이 진짜로 풀리냐 내가 네. 느끼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로벌 M2로 봤을 때도 돈이 풀리고 있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그리고 그 흔히 이제 얘기한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그 제조업 PMI. 네, PMI 지수. PMI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54가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50이 돼 있다가 네. 54가 나왔고 55가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코인의 이게 또 시차를 두고 또 비슷하게 가는 지표죠. 네네 맞습니다. 해서 요 비트코인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면 편하시게끔. 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얘가 이제 요 위에 있는 파란색이 이제 비트코인인데, 예. 어쨌든 이제 얘가 요 55가 이제 요 정도인데, 요 정도 딱 돌파하자마자 요때 요렇게 비트코인. 네. 얘도 55 한 요 정도 돌파하자마자 조금 옆으로 횡보하다가 요 하자마자 튀었다. 예, 튀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54니까 그 제조업 PMI니까 사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다면, 그렇죠. 이게 50 이상이 넘으면 확장이고 5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이제 수축되고 있다는 건데, 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러셀 2000도 제가 이제 자주 비교해서 보는 건데, 러셀 2000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러셀 2000 입장에서도 상위 1000위에서 3000위. 네, 해서 그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면 얘 왜 이래? 네, 요렇게 여기는 얘가 고점을 경신하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었고 네. 그다음 얘도 여기 그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비트코인 본격적인 상승이었고 예.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요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요 비트코인은 아직 올라가진 못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 전의 추세랑은 조금 다르게 가네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과연 이 전의 추세랑 다르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저점이냐? 네. 결국 맞출 것이냐. 네네네. 예, 해서 어쨌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그 미국 주식에 상장된 것 중에 1001위부터 3000위까지가 네. 네, 시간을 잡주에 잡주. 그러니까 잡주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냐면 작년에는 못 올라갔어요. 작년에는 나스닥 계속 고점 경신했지만 러셀 2000은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을 그냥 위에 있는 M7이 다 쓸어간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은 얘도 오르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자산이다? 비트코인이? 그러면 이게 비트코인이 정말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하자나 단점이 있는 게 것이냐 아니냐? 예. 아니면은 결국 맞출 것이냐. 예, 저는 근데 어쨌든 후자에 걸고 있는 거예요. 제 돈을. 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디에다 믿습니다. 돈을 네. 거시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대표님이 팔아야 되나 막 그런 말씀하실 때 시청자 수가 굉장히 늘었다가 지금 잠시 또 내려오긴 했는데 네. 지금 지용님께서 퍼즈님 저한테 버릴 거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하시고 네. 저도 후자다. 이분도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예, 저희가 벌써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퍼즈님은 저희가 26일입니다. 6월 26일에 또 뵐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또 비트코인 흐름 전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코인 한번 사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저도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적립식으로 바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조금 샀는데 올라갔네. 그럼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그래요? 네. 올라갔나 그러면 일단은 그 갖고만 있고 있는 걸로 이제 뭐 한 20만 달러 넘어가면 좀 팔아야죠. 올해 안에. 네, 그 정도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삼전이 지금 타이밍에 매도하기 좋은 것처럼 20만 달러 넘어가면 저는 올해 안에 만약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올라가면 매도하기 괜찮은 구간 지금의 삼전 가격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정도 팔아도 괜찮은. 네네. 근데 뭐 더 올라간다? 그럼 남은 절반 갖고 또 수익 가져가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매력 있는 자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빠지면은 보통은 아예 안 할 거야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매력이 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시청자분들께도 너무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화진 차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퍼즈 대표님과는 6월 26일 좀 시차가 좀 있습니다만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